제가 그 레이저 광으로 우주 통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 간에 위성이 이제 그 각 지구사 전체를 걸쳐서 위성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우주에 이게 떠도는 위성 간에는 이걸 레이저 통신으로 하고 레이저 광통신으로 하고 그 기술 구조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처럼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의 여러 개 묶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통로를 형성하고자 해서 이렇게 약간 떨어져 너무 가깝게 하면 열의 그 레이저의 광선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로만을 형성하기 멀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통로만을 형성해서 뭐 공간에 파이프 넣는 거는 마찬가지죠. 레이저를 외벽을 둘러 쳐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레이저 그의 파형은 강력한 전력을 부여를 한다는 거죠. 이러면 아주 멀리 갑니다. 이 방식이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세 가지 사이즈도 될 수 있어요. 가령 뭐 이쪽 파형이 똑같은 거, 이쪽하고 이 바깥 외벽의 파형이 서로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해가 가시죠? 파이프 공간에 이제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이런 전파를 여기다 간섭 현상에 지나치게 없게 하게 약간 떨어져서 보자만 하는 거죠. 본목 현상 멀리 가도록 가운데에 있는 마이크로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나 아니면 웨이사 레이더에서 또 다른 전파를 쏘실 때 적외선도 가능하다는 적외선 전파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전파를 이런 식으로 보자 형태로 본목 현상으로 쏘는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게 안에 진짜로 쏘는 것은 전력을 차등해 가지고 강하게 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통신 구조를 갖추시면 이제 원래 이제 적의 적기를 공격하는 이런 데 쓰이는 그 방식인데 이거를 전파 방식으로 전파도 되고 레이저도 된다는 거죠.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것, 서로 그 파형이 틀린 전파를 A, B, C, D든 네 개를 쏜다고 하면 이 두 개, 나머지 두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파형이 틀릴 수 있다는, 같은 걸 쏴도 되지만 틀린 걸 쏴도 된다는 거죠. 보잘 때. 그러니까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죠.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두 개의 전파는 좀 강하게 동일한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두 개의 전파가 이렇게 서로 섞여서 가도록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두 개의 전파 두 개의 전파가 서로 사이즈가 틀리게 해서 안에서 섞여서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공격하는 방식,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공격하는 방식이었을 때는 두 개의 전파가 섞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깝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전파도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레이저도 공격기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양쪽의 부목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파형이 레이저 파형이 틀린 것을 하셔도 되고 똑같은 걸 하셔도 되고 가운데 거는 몇 개, 두 개나 세 개를 서로 겹치도록 해서 쏘셔도 되고 또 회전하면서 쏘셔도 됩니다. 안에 이제 회전하면서 레이저를 쏘면 더 강력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파를 가깝게 간섭 현상이 일어나도록 가깝게 배치해 놓고 그것도 대중소라든지 아니면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switch하면 그것도 레이저가 강하게 서로 엮이면서 간다는 거죠. 서로 충돌해서 중간에서 에너지를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거리의 정도, 이 거리의 정도, 각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성 간의 통신에는 우주 광통신, 그러니까 레이저 통신으로 레이저 광으로 그냥 통신을 하고 위성간에서 이렇게 지구 전체를 걸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뭐 유튜브 같은 거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밑에 이제 지상에는 그 보통 위성 통신 할 때는 이렇게 밑에 기지국에 한꺼번에 쏴주고 기지국에 한꺼번에 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성 통신할 때도 기지국을 둡니다. 날씨 같은데 이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지국을 약간 병행을 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국을 두고 거기서 이제 그 제 방식의 워키토키 스마트폰이죠. 서로 이렇게 주파수를 뭐냐면은 그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는 이런 그 휴대폰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스마트폰
뭐 기존 휴대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시면 거리가 워키토키가 보통 3km, 5km 가는데 이건 거리가 중계기가 없이도 10km 이상 또는 몇십 km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에이다 때 적용한 기술인데 이걸 휴대폰에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서 서로 파행했던 전파 묶이면 무한대로 이렇게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도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일종의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비밀 통신도 가능하고 비밀 조합이죠. 동시에 수많은 전파를 그냥 생성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해가지고 파동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파동 방식의 전파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도 주파수에서 이런 주파수대로 서로 이렇게 통신하면 되는데 제 방식은 이제 그 하나의 주파수에서 TV 채널처럼 주파수 채널을 수십 개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통신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개의 주파수 채널을 통해서 잘 되는 걸로 통신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채팅,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뭐 서비스, 중앙 서비스 업자가 그것을 서비스할 때 그 주파수가 널널하면 그걸 통해서 하면 주파수에 많은 접속자가 올릴 때라도 그 무선으로 일단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무선 서비스 해주는 거니까 별다른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 같은 데서도 이제 이 주파수가 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주파수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수십 개의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갖고 통신하는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중앙 서비스 업자가 중계를 해줘도 되지만 자체적인 통신 서로 간에 주고받는 자체적인 통신도 뭐 동호회 몇십 명이다 그러면 이 하나의 주파수로 거기서 무료 서비스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동일하게 송수신 구조를 스마트폰 간에는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형원들끼리 귀에 꽂고 다니잖아요.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 뭐 인터넷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 통신 안 하고도 자체적인 그 송수신 구조를 전파 송수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 휴대폰 안에 두자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 이제 중계기를 두고 집안에 이제 이 스마트폰 가입자는 중계기를 둬요. 중계기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통신을 자기도 모르게 해주는 거예요. 와이파이보다 더 낫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네들이 소위 인터넷을 구축을 해주는 거죠. 자기네들만의 통신망인데 인터넷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랑 뭐 네이버다, 구글이다 이런 그래서 포털업체는 검색 서비스 업체들에게 연결하면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중계기를 두는 거예요. 무선 포트인데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포트를 주는 거예요. 중계기로서 무선 포트는 하나의 무선 포트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무선 포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제가 이게 드론 조정할 때도 이게 드론 50대 조정할 때 이거를 갖다가 수많은 안에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기기가 미니 구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대당 50대다 그러면 한 대당 5개씩만 담당해주면 된다. 또는 한 대당 2개씩 하려면 20개로 늘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시는 방식은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 같은 데서도 제가 주파수 통신을 할 때 뭐하러 하나 갖고 하느냐. 주파수 통신 50개 돌아, 100개 돌아. 그럼 쓸 데가 되게 많다라고 했죠. 위성 같은 것이 만약에 떨어졌죠. 미국 위성도 이번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 비행체를 갖다 위에 떼어가지고 통신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50개, 100개 또는 1000개짜리가 올려가지고 위성 대신하면 얼마든지 이것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위성 그게 하늘에까지 지구 궤도에 안 올려도 그냥 일시적으로 통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비행체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비행체도 있으니까요. 우라늄 액상 항공모함이 수년 동안 그렇지 항공모함이 1년 동안이라도 다닐 수 있거나 또는 수년 동안 다닐 수 연료를 탑재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항공모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늘의 비행체도 연료를 많이 탑재해서 우라늄 분말 그다음 수소, 산소 이렇게 태워서 가셔도 우라늄 분말만으로도 태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대방식의 전기, 내가 태양빛을 받아갖고 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방식도 있는 거고, 태양빛을 일단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초 전력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나의 회전축에 하나의 회전축에 그 뭡니까? 연구자석,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감아놓고 360도로 그 주위를 원통형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서 전력을 걸어주면 전력이 생산되죠. 저 웨어러블 기술에도 나노 크기에도 이것이 가능하고요. 웨어러블 기술에도 이것이 사용돼요. 반도체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적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나노 크기의 그렇죠. 나노 크기의 자석들의 입자를 대중소 형태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그 가운데 사이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넣거나 같은 걸 넣어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전력을 걸어주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건축 로봇들도 뭐 그냥 자기들의 태양빛 받아갖고 계속 무한히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건축 로봇들에도 들어가 나노 크기로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위성통신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시면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통신은 우주 밖에서, 그러니까 지구 궤도를 떠는 위성 간에는 레이저 통신으로 하고 레이저 광통신으로 하고, 또는 뭐 지구에 어떤 날씨가 좋을 때나 지구 어떤 부분에도 그렇죠. 약간 특정 부분 기지국까지는 날씨에 상관없이, 또는 날씨가 좋을 때나 날씨에 상관없이 보낼 수 있다. 그럼 그때도 이제 거기도 약간 레이저 광통신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는 지역은 끝까지 이렇게 유성에서 직접 해주고, 지지국에서 무선 전파로 바꿔가지고 전파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위성통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